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한국경제 싱가포르 주재 이영애 기자가요, 부하이언 케네디 싱가포르 국립대 석좌 교수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앞으로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즉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 약물이 나오게 되면 우리 인간은 120세까지도 살 수 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노화를 지연시키는 약물이 나오지 않으면은요, 이제 고령화 사회가 돼 가지고요, 전 세계의 20억 이상명이 다 노령화로 크나큰 재앙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크나큰 경제에도 위기가 올 것이고 크나큰 재앙이 올 것이다, 이렇게 밝힌 교수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 민간 노화 연구소인 미국의 벅 연구소를 이끌었던 부하이언 케네디 싱가포르 국립대 석좌 교수는 항노화 연구의 선구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노화 치료제 개발에 열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케네디 교수는요, 노화 연구를 하지 않으면 인류에 재앙이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젊은이들은 줄어들고, 즉 생산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노인들만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UN 보고서에 따르면은요, 2050년에 가면은 60세 이상 고령자는 20억 명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국은 아주 심각한 나라에 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50년이 되게 되면은요, 15세부터 65세까지 생산 가능 인구가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4대 3이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4라면 노인들은 3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망이 나왔어요. 세계 노화 연구자들의 관심은 노화 지연 약물에 쏠려 있습니다. 노화 속도를 늦추는 게 고령화의 재앙을 막는 최선책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노령화를 막는 것이 재앙을 피하는 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화를 늦춘다고 알려진 40여 개의 약물 대부분은 아직 동물 실험 단계입니다. 최근 들어 임상 단계에서 약물 효능을 검증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케네디 교수가 싱가포르로 일터를 옮긴 것도 바로 이런 배경에서입니다. 싱가포르는 연구소와 병원이 긴밀히 연결돼 임상이 수월하고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도 해준다고 합니다. 그는 원래 근육 보충제로 잘 알려진 알파 케토 글루타레이드가 항노화에 효능이 있는지 검증하는 임상을 올해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노화 치료제가 앞으로 대중화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 여부가 최대 관건이 되겠습니다. 케네디 교수는요, 면역 억제 체제인 라파마이신을 노화 치료제로 개발하는 임상도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라파마이신은 현재 가장
유망한 항노화 약물이라고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여러 노화 지연 약물을 개발해 연령과 성별, 인종에 따라 치료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케네디 교수는 항노화 약물이 노화 지연을 넘어 노화 역행을 가져올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노화 지연 약물이 인간의 수명을 무한정 늘려주지는 못할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지구온난화, 과도한 기술 발전 등 인류의 기대 수명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열린 한 인공지능 AI 학회에서는 저명 학자들이 토론을 했는데 AI가 인류를 죽일 확률이 20%가 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도 했습니다. 케네디 교수는 항노화 약물이 인류의 장수 보편화를 불러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줄기세포 시술 등 값비싼 치료가 아니라 저렴한 항노화 약물이 노화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요, 노화 치료는 억만장자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해마다 200만 달러를 들여 이들의 피를 수혈받는 가수 브라이언 존슨 등의 사례 때문입니다. 케네디 교수는 부자 10명이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인류 전체의 수명을 10년 늘릴 수 있는 약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장수 임신센터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노화를 늦추는 약물이 가임기를 늘려 출산율을 오히려 높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케네디 교수는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직장 경력을 쌓는 시기가 바로 20, 30대인데 그 20, 30대가 출산 최적기 때문이라며 출산 최적기를 30대 후반이나 40대로 늘리면 여성이 직장과 아이들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 모두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기대 수명만큼 건강 수명을 늘 수 있도록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케네디 교수는 한국 등 아시아 지역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 등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수면 시간은 적다며 학교에서부터 건강한 생활 방식을 가르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노화 치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건강한 장수 생활은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부모가 가르치는 생활 방식이 평생의 노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는 경제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케네디 교수는 사람들은 건강할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아프면 치료에 큰 돈을 쓴다며 질병 치료비에 10분의 1만 투자해도 건강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케네디 교수는 콜레스테롤이나 스테로이드처럼 노화가 질병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은 분명하다며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하기 위해 바로 노화 지연 약물 개발이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케네디 교수가 노화를 지연시키는 약물을 개발하게 되면은 돈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게 아니라 일반 누구나 지구촌에 있는 누구나 이 약물을 먹게 되면은 노화가 지연되기 때문에 120세까지 삶이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